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버랜드 현장 투원 2인지 안전 담당 한희성이라고 합니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게요. 1톤 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교육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출석과 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법적 교육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레인의 그 법적 교육 내용은요, 대략 법에서 정해진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호장치 종류 및 기능 취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자, 2번, 걸거리 와이어 로프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화물의 취급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기계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과 취급, 그 다음에 안전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신호 방법,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사고 사례가 있죠. 낙하, 비례, 충돌, 이런 위험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에요. 크레인 작업과 동시에 어떤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가라는 예방에 관한 사항이고요. 여섯 번째는 인양물의 조건,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이 미치는 영향, 풍압이라든가 양중 물건에 따라서 그 크레인이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 크레인이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밖의 안전보건을 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 크레인 사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에요. 과부하 방지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치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과부하라는 것 자체가 부하를 많이 준 거거든요. 양중물의 무게를 크게 했다던가, 또는 선회 중에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추가 하중으로 전도 위험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임의로 그거를 경보음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측에 있는 사진의 모양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뭐냐면 손가락에 있는 요 표식이 있는 요 부분이, 위에 있는 요것이 과부하 방지 장치를, 센서를 이제 꺼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사진인데, 이렇게 꺼버리면 외부에서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저게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냥 꺼져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지? 오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비를 점검하는데, 과부하 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실제 모니터와 재원표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내면 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집안 상태라든가 이제 작업 하중을 봅니다. 전격 하중을 보는데, 재원표가 따라 들어와요. 그럼 재원표하고 이 모니터하고 실제 맞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점검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장비 운전수에게 사진을 딱 찍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사진이. 그러면 최대 인양 하중이 이제 17.5톤, 그 다음에 작업 반경, 이렇게 이제 붐대가 뽑아졌을 때 작업 반경이 나오고 지면으로부터 각도가 나와요. 이게 재원표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업 반경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8.7이네. 현재 디스플레이는 얘가 9야. 거의 가까이 온 거네. 그러면 인양 하중이 얼마다? 17.5톤이다. 이렇게 이게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 인양 하중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현재 얼마를 걸고 있다? 여기 현재 1.3톤 이제 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대 인양 하중이 17.5톤이고 지금 현재 사용 하중이 1.3톤이면 매우 적게 쓰고 있는 거네. 안전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N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권과방지 장치인데요. 권과방지 장치가 뭐냐면 이 와이어 로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와이어 로프입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이게 이제 CV에 달려진 도르래죠. 그래서 이 권과방지 장치가 이제 이때 후크에 있는 이 무게추가 올라가면서 리프트형 무게추가 올라가면서 여기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훅 블럭이 무게추를 밀어 올리면 스위치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밀어 올린 사진이 현재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면서 리미트 스위치를 건들기 때문에 띠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으면 안 되니까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권과 방지 장치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중량물을 감아 올리면 그 이상 감기지 않게 감겨지지 않게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비상정지 장치도요, 여러분 장비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리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비상정지, 빨간색 스톱 이렇게 수동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하냐, 뭐냐면 경사각 이내에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이 붐대를 올리거나 내릴 때마다 경사각도에 따라서 작업 반경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 반경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걸 풀어버리거나 하면 비상정지 장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막는 거죠. 그래서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시 점검을 해서 장비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훅 해지 장치입니다. 훅 해지 장치는 여기에 그 중량물의 줄거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사진이냐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이 이 훅의 그 지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훅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하면 몇 퍼센트 벌어지냐면 5% 이상 벌어지면 이거는 구조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훅의 밑에 균열이 생겼는지 피로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량물 초과로 해가지고 사용했던 이 훅들은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치수대에서 5%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걸 뭐 교체한다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훅에는 정격 하중이라는 것들을 좀 표시를 해가지고 그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저렇게 많이 그 무게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량물에 의한 전도 위험이 높아지고요. 선회할 적에 원심력이 커져서 장비 전도 위험을 높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 로프입니다. 이 와이어 로프의 용어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중심이고요. 맨 안에 있는 그 와이어 쪽에 있는 중심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둘러싸는 심강이 있습니다. 그죠? 심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스트랜드라고 있어요. 이게 꼬여진 요걸 말하는 겁니다. 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랜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선 하나의 이제 소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프의 직경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지름이 7% 초과하면은 폐기, 또는 그렇게 해서 폐기 관리를 하고요. 또는 이제 심하게 이제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심강의 돌출, 요 심강, 요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게 아시죠? 이게 다발이 있는데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그 다발 말고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심강입니다. 심강. 아시겠습니까? 요 심강이 요 부분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돌출된 거, 이런 거, 굽혀진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와이어 로프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로프에 대한 지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는 측정 방법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닿으면 안 돼요. 버니어 캘리퍼스의 맨 끝에 단의 가장 큰 길이로 측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변형된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중량물 줄거리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아까는 와이어로프의 그 바깥측 지름이 7% 초과해요. 이렇게 길이가 이제 감소되면 폐기한다, 변형된 걸로 수업 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폐기 기준인데요. 이제 라운드 슬링의 폐기 기준입니다. 이제 봉제선이 이제 터진 경우죠. 여기 안에 있는 이 봉제선이 터진 이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가 이 폭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봉제선이 풀어진 길이가 봉제부의 길이의 20%를 넘는 경우, 이 봉제부가 있는데요, 이 풀어진 길이가 이 길이의 20%, 그죠? 그 다음에 이 가로 횡단이 세로 횡단과 비교했을 적에 폭보다 큰 경우, 이 세로 횡단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이제 뜯어진 길이가 이 폭보다 길어지면 이제 폐기 기준입니다. 예. 그 다음에 IV 봉제선이 이쪽 부분이 터진 경우, 또는 폭의 10분의 1, 그죠? 두께의 5분의 1이 잘린 흠, 요거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폭의 얼마? 10분의 1, 그죠? 이 폭의 10분의 1이 이렇게 잘리면 끊어질 위험이 되게 높으니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라운드 슬링 말고 이 와이어 로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샤클이 있는데, 이런 샤클이 걸 때 올바른 이제 줄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립니다.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적합한 거, 부적합한 거, 적합 부적합한 것들을 좀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기준이냐면요, 핀이 벌어지게, 이 핀이 인장하중을 이게 핀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당겨지는 형태로 거는 것들이 다 부족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핀이 좌측에 맨 사진입니다. 이렇게 있고 아래 위로 벌어지면서 이 핀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왜 X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 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벌리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이 나사산이 다 망가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핀이 이렇게 인장하중을 받는 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왼쪽 거는 맞고 오른쪽 거는 틀리죠. 왜 그러냐면 핀이 인장과 회전에 의해서 비틀림이 생기는 경우죠. 그러니까 핀이 파괴되는 특성이 뭐냐면, 모든 재료는 비틀림과 인장하중으로 파괴가 되는데요, 이 샤클에 걸릴 때 샤클이 나사산이 깨지는, 인장되는 거든가 비틀려진다는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비틀림에 의해서, 회전력에 의해서 비틀림이 되면 이 핀이 돌아가서 빠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줄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와이어 로프의 그 샤클의 올바른 거리 방법은 핀이 인장되거나 돌아가지 않는 형태로 걸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다가 이 줄거리 와이어 로프 할 적에 생각하셔가지고 잘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이동식 크레인에 선의 볼트라고 있습니다. 턴테이블 볼트라고 하죠. 지금 무얼 하는 사진을 찍은 거냐면요, 점검 구멍이 있습니다. 점검 구멍이 있어요. 그 안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뾰족한 망치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볼트가 변형이 되거나 부러지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리가 달라지게 돼요. 아시겠어요? 소리가 탕탕탕 했는데 틱틱 소리가 나면 그것은 이제 깨진 거다, 안에서 균열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면서 주변에 긴 드라이버를 옆에 금속 표면 옆에다가 두고 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심하게 깨진 것들은 이 드라이버를 대지 않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끊어지고 깨지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장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턴테이블하고는요, 턴테이블에 보면 이 붐이라는 게 있고 양중물이 물립니다. 그러면 이 동그란 거에 있어서 이 회전하지 않습니까? 이 회전하면서 얘가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이 볼트는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장의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떠냐면 중량물을 과도하게 실으면 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인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니까 거기에서 회전력에 의해서도 또 깨져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할 적에는 볼트 풀림 검사라든가 이제 파단 검사를 보통 이제 초음파로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이제 점검자들이 안전 담당자들이 이걸 볼트의 깨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이제 두들겨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장비가 선의 볼트가 깨졌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초음파 탐상 서류에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망치로 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했을 적에 아이 마킹을 하죠. 그 아이 마킹도 확인해가지고 3가지 정도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이제 신뢰를 두고서 이 턴테이블의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니까 우리 이제 검사 서류, 초음파 탐상 서류 검사를 우리가 구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물의 취급 및 안전 작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양중시에 이제 우리가 3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부한 겁니다. 양중 전 줄거리 결속 상태와 유도 로프를 확인합니다. 결속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 3가지를 확인하시고요. 화물이 지상에서 30cm 정도 떨어지면 일단 멈춥니다. 살짝 들어 올려서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 신호는 몇 미터 떨어져서 3m 떨어진 거에서 실시한다. 왜? 이 후계 위에서 중량물이 회전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양중물이 이렇게 길이가 있으면 회전하는 방향 바깥쪽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3m라고 특별히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릴 적에 쓰는 수신호가 있어요. 뭐냐면 올려라 하면 올리기 이렇게 돌리는 거죠. 내리기 하면 이제 손가락을 밑으로 해가지고 내리기 해서 스윙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회전, 이동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좌스윙, 우스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좌스윙, 우스윙 하는데 밑에 이 양중물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휴게소, 천막 휴게소 같은 것들 있죠. 제가 옛날에 좌스윙을 하라고 했는데 이 신호수 크레인 기사가 우스윙을 해가지고 양중물이 뭐였냐면 깽폼이었습니다. 근데 이 깽폼에서 낙하물이 떨어져가지고 천막 근로실 휴게실로 때려버린 거예요. 거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반경 내에 이런 장애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 물체가 떨어져서 근로자가 다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까지도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양중시의 낙하물을 제거하도록 선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멈춰라 하면 이렇게 멈춰라. 꼭 손을 밑에 내릴 필요 없습니다. 멈추세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길에서도요. 멈추세요 하면 딱 전 이렇게 합니다. 차량 수신할 적에 잘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천히 올리기 내리기는 뭐냐면 위에 물건이 있으니까 일단 천천히 올려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 대고 천천히 올리기. 밑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내리기. 이렇게 해서 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무전기를 쓰죠. 무전기를 써가지고 이제 수신호보다는 올리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린 다음에 스탑 30cm 올라가면 스탑 하고 좌우 선의 반경 확인 딱 합니다. 크레인은 신호수에게 자 30cm 올렸어요. 좌우 장애물 있나 확인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크레인 기사가 신호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스윙
딱 서로 간에 이제 그 스윙 방법을 맞추는 거죠. 신호수끼리.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전기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여기 중간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건을 수평으로 이동시킬 때 방향성입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이 비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신호수들이 타워 크레인하고 같이 무전기로 교신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자격 반경 내에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필수 조건이다. 예, 사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니까 꼭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여러분, 크레인의 전도하고 안전성이에요. 크레인이 왜 넘어가는가 라는 겁니다. 예, 보면 이거 위에 있는 그건 뭐냐 하면 크레인이 넘어가는 이유는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회전의 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수직 중심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붐대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모멘트는요,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팔의 거리예요. 힘에서 이제 여기 무거울수록 이게 팔이 더 잘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모멘트인 거죠. 그런데 이 길이가 길어지면 더 많이 회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 작업 반경이 증가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보면 뭐가 있냐면 붐의 하강시 첫 번째 보시죠. 붐의 하강시에도 이렇게 작업 반경이 이제 증가합니다. 맨 좌측 거입니다. 그 다음에 스윙을 하게 되면은요, 얘가 원심력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작업 반경이 증가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경사면에서 있을 적에도 이 작업 반경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붐대를 뽑아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작업 반경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격 하중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반경이 늘어났으니까 하중을 초과해서 늘리면 이제 그 회전력이 증가해서 모멘트가 커져서 이제 전도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예. 붐대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이제 얘가 흔들리면서 이제 충격 하중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크레인의 안전성과 전도는 뭐냐 하면 중량물과 붐대의 길이 증가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충격력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풍속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우트리거의 지면 정치인데요. 자, 크레인은요, 바람에 관한 충격력에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가 오게 되면은요, 집안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접지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접지력이 떨어지는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둬서 우천시 또는 우천시와 그 다음날 항상 작업 전에 집안과 크레인의 접지 상태를 점검을 먼저 해주는 것이 안전한 관리 요령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트리거가 잘 못 펴지는 그런 지형적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건물 인접 지역에 정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건물을 때려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경사부에 설치했는데 이제 이 토질이 접지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침하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 관로를 왜 하중을 줘서 우수 관로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작물 상부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경사 지반의 작업, 그 다음에 도로 배수로의 상부 작업 이렇게 하게 되면 하중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장비가 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요, 한 번 더 중요한 건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영역을 4개로 구분했어요. 뭐냐면 전방 작업, 후방 작업, 측방 작업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보시면 그게 뭐냐면 아웃트리거의 그 펼쳤을 적의 각도,
기준으로 이제 그 선의 축을 중심으로 했을 적에 이제 네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전방 작업, 측방 작업, 후방 작업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보여주는 작업 영역과 양쪽 능력의 이해가요. 저희 오른쪽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밑에는 로드 레이디어스 해가지고요. 작업 반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냐면 하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전방, 이제 측방, 후방에 이제 이렇게 붐대가 뻗쳐 있는 이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18m입니다. 그랬을 적에 요 밑에가 뭐냐면 아웃트리거가 미사용, 아웃트리거가 사용이죠. 아웃트리거를 미사용할 때 하고요.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는요. 그 5톤에서 15톤에서 약 40톤으로 이제 사용 하중이 늘어나죠. 15톤에서 45톤이라는 40톤 가까이 되면은요. 2배를 가까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웃트리거 펼치고 앞 펼친다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물론 다 펼치면 안전하다 한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런데 펼칠 때와 안 펼칠 때의 작업 하중과 양중 능력이 몇 배 차이 난다? 약 2배 차이 난다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이게 측방 작업이냐 뭐 후방 작업인데 여기 밑에 하한선을 보더라도요 30톤은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쪽 거 그리고 있는데 30톤은 되지 않습니까? 30톤하고 얘가 지금 한 10톤, 15톤 정도 된다고 하면 2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웃트리거와 아웃트리거를 펼치지 않을 때는 작업 하중에 있어서 허용 하중이 2배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10톤을 버틸 수 있느냐하고 20톤을 버틸 수 있냐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용 환경 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버랜드 현장은요 장비를 다 전방으로는 작업 안 됩니다. 후방 내지는 측방을 하는데 전방이 안 되니까 후방 측방을 하는데 그 측방보다는 뭐가 좋다? 후방이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다고 말하는 좀 그렇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전방이 제일 낮을 때가 전방이니까 27톤 그죠? 근데 후방이 한 32톤 정도 되니까 27에 32면 한 5톤 정도 차이 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작업은 하지 않고요. 근데 후방 쪽으로 측방보다는 후방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후방이 안 되면 측방으로 간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후방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측방이거든요. 측방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측방에서 벗어나서 전방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요 부분. 제가 지금 현재 색칠하고 있는데 좀 더 뭐 다른 색깔이 있으면 표현해 볼게요. 요 부분이 넘어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이 측방에서 어디로 이렇게 전방으로 넘어갈 때 요 부분이. 왜냐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에 딱 걸리는 순간 여기 하중에 있는 여기는요. 접지력이 떨어지죠. 이쪽이 다 하중이 쏠려버리는 겁니다. 이 붕대가 이렇게 선회할 적에. 여기도 거의 빠지게 되고 여기도 빠지게 되니까 여기가 제일 위험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회전각을 이렇게 주면 여기 구간에서 사용하게 하고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각도의 기준에서 사용하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의 각도에서 이 붐대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보수적으로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기사님들한테 이 아웃트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좀 더 각을 안쪽으로 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웃트리거의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이쪽 한번 볼게요. 뭐냐 하면 이 용접 부에 크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벌어지는 이 그 기둥 그것의 이제 변형, 용접부 크랙하고 이제 변형 상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변형, 크랙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 기둥과 기둥이 이렇게 만나는 이 조인트 부분을 항상 용접이 잘 되어 있느냐. 그 조인트 부분에서 용접 누락이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 발판 상태 부분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 여부.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부분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 크랙이나 변형 상태를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아웃트리거의 지면 정치라 쪽에 하중을 어떻게 받침을 놓느냐에 따라서 접지력이 달라지고 하중 분포가 달라집니다. 하중을 100% 전달하게끔 이 판이 다 띄어져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중 전달이 100이고 그 다음에 하중 전달 70, 하중 전달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적에 바닥의 지면을 상태로 고려를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의 각도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뭐냐면 작업 여건에 대해서 최고의 안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른 변수를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웃트리거의 안전점검은 이렇게 변형이나 크랙 부분들 용접을 이제 망치로 두들겨서 확인해 보는 거죠. 초음파 서류도 확인을 하고요. 현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건 뭐냐면 인디케이터의 조작입니다. 인디케이터하고 실제하고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현장 퇴출입니다. 이미 조작한 거니까 이미 안전시설을 해체한 걸로 보고 퇴출시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안전장치 그걸 해제를 해요. 봉인한 걸 뜯어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최대 하중이 24.3톤이다. 그 다음에 N2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와이어 로프의 권선수가 2줄이다. 그러니까 이게 2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몇 줄이 되어야 된다? 2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한 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예. 2줄로 걸면 하중을 2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한 줄로 거는데 한 줄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10톤짜리를 인양하면 한 줄은 10톤을 하중을 받는 거고 2줄 거리를 하면 5톤을 받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전율이 떨어지고 잘못 오인돼 가지고 장비가 넘어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디스플레이하고 현재의 사용하는 것들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인디케이터의 조작에 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스카이 장비에 대해서 제가 점검한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인디케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요 빨간색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마킹한 데가 이게 뭐냐면 붐대가 역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향이다. 붐대가 요거 표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커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좌측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쪽 부분 운전석에서 차의 좌측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웃트리거가 덜 펴진 것 같아요. 이미지상 이 숫자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숫자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저는 이미지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하고 숫자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렇게 등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디스플레이가 또 있어요. 아웃트리거 디스플레이가 딱 보시면 이 부분이 한 칸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차의 좌측면에 앞쪽으로의 아웃트리거가 미확장된 거네. 그리고 이거를 확장하세요 하고 해서 지금 현재 확장하고 용접 부위를 어디를 확인해야 되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찍어놓은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들 변형 상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눌리니까 얘가 이렇게 휩니다. 휘어요. 이렇게 휘니까 이 표면의 위를 이렇게 한번 싹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육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평계 있잖아요. 수평계를 여기에다가 딱 올려놓고 점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게 휘었구나. 변형이 있었네? 그러면 아예 휘었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어디를 부위를 봐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용접 부위가 여기가 인장력에 의해서 여기가 깨져버리고요. 여기 상부는요. 이렇게 휘니까 압축이 걸려요. 그러니까 파여지고 밑에는 인장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용접 부위에 깨지는 확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요 밑에 중앙에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 그 압축 위에 상단은 압축 밑에는 인장이 일어나니까 이 인장되는 이쪽 밑에 부분에 크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딱 보고 어디 점검해야 되냐면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를 딱 보고 용접 부위하고요. 가장 파괴가 많이 나는 요 부분, 요 부분 점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쪽 부분, 여기 지금 다 초음파 자분 탐상인지 초음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확인,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4포인트 정도를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용접 부위에 대한 자분 탐상 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육이 거의 다 맞춰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동식 크레인 사고사리 뉴스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고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크레인은 차량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이 지지대를 단단하게 설치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크레인의 지지대를 연약한 집안에 설치해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굴착기를 들어올려 서서히 회전하던 도중 크레인 한쪽이 번쩍 들리더니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사고 크레인이 세워졌던 자리를 보니 온통 흙바닥입니다. 크레인의 수평을 맞출 때 바닥에 까는 받침목도 흙더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크레인이 단단한 곳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모서리엔 아웃트리거로 불리는 장치 4개가 달려 있습니다. 크레인을 고정하는 장치인데 평탄한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해야 안전합니다. 정부의 작업 매뉴얼에도 사고 현장 같은 흙바닥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평평한 받침목을 깔고 아웃트리거를 펴야 합니다. 하지만 규칙대로 하는 공사장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웃트리거를 좀 뽑다 막았을 것 같아요. 스윙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거예요. 아웃트리거 쪽에 힘이 못 받으니까 장비가 그냥 훅 넘어가는 거죠. 최근 6년 사이 크레인 사고로 숨진 194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74명이 이동식 크레인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자, 에버랜드 현장 규정에는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3단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중을 받치는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죠. 적재가 3단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떨어지게 되고 불안정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차 차이가 심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집안을 다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두껍게 해가지고 이 아웃티그를 이제 세워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지금 이쪽 위에 있는 이 받침목 자체가 지금 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긴 딱 사진으로 봐도 이건 집안의 상태가 되게 연약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집안을 다진다든가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깔판을 보통 3cm 이상으로 둡니다. 그리고 폭도 이렇게 규격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뭐 기계연구원에서
이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서 이게 법령 위반이 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관리 감독자가 작업 전에 이 크레인을 사용할 적에 그 통로 침하 방지 계획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의 사무임인 거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죠?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식 크레인 쓸 적에 유지갓도라고 해가지고 유도원의 배치, 예? 집안 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폭 유지입니다. 근데 그 집안 침하 방지에 대한 기준을 지금 현재 위반한 거죠. 그럼 거기에 서명하는 운전수, 그 다음에 해당 담당자, 관리 감독자가 누구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조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 시간에도 맨날 하는 말씀이 크레인 들어온다. 아웃트리거 뻗는 차량식 이동식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8톤짜리 철골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건데요. 이런 비슷한 사고는 계속 반복돼 왔지만 이번에도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기장의 한 신축 공사 현장. 건축물 뼈대 위로 이동식 크레인이 걸쳐 있고 육중한 철골은 아래로 축 늘어졌습니다.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크레인이 철골 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진 겁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철골은 11m 높이의 철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중간에 달린 철제 구조물도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크레인이 바로 옆 수직 작업대를 덮치면서 그 위에 있던 하청업체 직원 51살 A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들리는 바람에 이제 그 철골이 이제 옆에 치고, 구조 옆에 치고, 그게 구조를 넘어가면서 그 안에 있던 구조가 같이 넘어간 거예요. 한 11m, 12m 높이에서 같이 넘어진 거죠. 해당 이동식 크레인은 구매 각도와 길이, 작업 반경에 따라 최대 50톤까지도 들 수 있는 장비. 하지만 철골을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 반경이 한계치를 벗어났고 무게중심이 다른 쪽으로 쏠리며 크레인 본체가 위쪽으로 들렸습니다. 8톤짜리 철골이 자, 이동식 크레인을 작업할 적에 우리가 재원표하고 그 작업 반경하고 인양 하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인양 하중의 뭐 70%, 60%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했다 그러면 뭐 이 사고가 났을까요? 장비를 좀 더 큰 걸 썼던가 했으면 이 사고가 났을까요? 자, 비용을 아끼려다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그 장비의 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장비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인양 능력하고 허용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야지 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표도 확인해야 되겠죠.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서류를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중량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게 선회를 하면서 이 철골이 스윙을 하면서 얘가 회전합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그죠? 그럼 뭘 또 조심해야 되냐면 이 크레인의 붐대의 이동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게 충격 하중을 먹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선회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운전수한테 야 천천히 선회해라. 그 다음 무게중심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냐면 작업 반경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중량물도 무겁고 작업 반경도 크고 하니까 이제 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뭐냐? 작업 반경과 중량물 취급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까 본 것 쪽에서는 뭐냐면 접지 상태, 집안 다짐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었죠. 예. 이 스윙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냐. 이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신호수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스윙할 건지 이 작업대를 가진 사람이 운전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이거 작업할 거고 있으니까 이중 작업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뭐 해야지 돼요? 재원표에 맞는 양중 능력에 맞는 장비 선정부터가 빠그러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재원표 정도는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작업 계획에 있어서 공사가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이중 작업이 되지 않게 작업 책임 지휘자가 책임하는 사람이, 그 지휘자가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사고의 원인은, 인명피해 사고의 원인은 정말로 이거는 관리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예. 이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 부족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장비 선정부터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법한동의 한 건축 현장입니다. 붕대를 길게 뻗은 크레인이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저 위험한데?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게 멈칫 만큼 먹어버린 거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순간 진짜 달걀 소리 나고.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은 채 완전히 옆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2월에 이어 같은 공사 현장에서만 이 같은 사고가 2번째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귀포시청은 사고가 발생했던 구역에 대해선 위해 요소가 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구간에선 별다른 제재 없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넉 달 만에 2대의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재발 방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담당해야 할 서귀포시의 대책은 시공사 측에 안전모 착용과 위험 요소 제거 등 안전 교육을 당부했을 뿐입니다. 건축 현장 문제 아니고 그냥 크레인 기사 조작 미숙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크레인 기사가 갑자기 붕대를 원래 접어야 되는데 펴고 돌린 거를. 현장 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도 사고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중대재해는 아니기 때문에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지휘자 등이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나 사고 원인 규명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던 만큼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고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고 영상은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아웃트리가 최대로 확장 상태에서 중량머리 안 달린 상태에서 스윙을 했는데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제품을 만든다? 제조사가 이 장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간과하게 생각해서 장비의 이 붕대의 길이가 원래 짧았는데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확장시켜 놓고 회전시킨 거 아닌가. 그때 회전시키더라도 중량물을 벗겨낸 상태인데 이게 넘어갈까?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요, 중량물을 취급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장비는 일단 짐을 내려놓고 나면 그 뻗었던 상태 있잖아요. 얘가 원래 이 10m의 길이로 붐을 뽑아가지고 회전시켜서 물건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뽑으면 안 돼요. 그 10m에서 물건을 내려서 지면으로 와서 거의 죽인 다음에 내려놓고 이 길을 줄인 다음에 회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작업 방법에 있어서 안전해지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내렸어. 그렇죠? 뭐 어찌됐든 또 지금 10m에서 물건을 내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를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회전시키다 이런 사고가 있다면 다음 작업에서 10m 있던 거를 어떻게 한다? 줄여놓고 회전시켰으면 이 사고가 났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죠. 그 중량물 계획서가 모든 것을 다 반영하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장비 세팅 여건, 중량물이 어떠한 형태에 따라서 다양히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수, 관리 감독자, 작업 지휘자 분들이 작업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법규와 매치가 돼서 사고 예방 조치가 되는지까지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놓치다 보니까 사고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교육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위험성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관리 감독자, 안전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추가 위험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